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텔레그램 대화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윤계 의원들 모임으로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민들레 모임의 간사이기도 한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발언한 이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죠.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혹세무민이라고 판단하신 걸까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동안 그 언행이 사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오로지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런 귀책 사유로 발생된 문제를 당내 다른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언행을 혹시무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 총질에 해당하는 언행을 보여온 건 맞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예. 우리 당 구성원들 대다수가 예. 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또 그 외에 또 현장에 나가서 만날 때 우리 그 당원들은 상당한 우려, 그 우려가 다름 아닌 바로 당 대표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현장 당원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할당까지 하겠다, 이런 당에 있지 않겠다 하고까지 할 정도로 반발하고 내부 총질은 이제 그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막아내주지 못하느냐라고 불만들이 많으셨죠. 아, 당원들이 의원님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겁니까? 근데 우리 그게 당심입니다. 실제 대다수의 당원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언행이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어느 정도로까지 부담을 줬다고 평가를 하세요? 상당하죠. 지금까지 예.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예. 우리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보면은 물론 우리 당의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만은 부터 이제 예비후보 시절부터 당선되고 또 현재 이 국정을 운영하기 이르기까지 국정을 뒷받침하는 일보다는 늘 뒤에서 조롱하고 발목 잡고 또 이렇게 이 방해하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럼 제가 한번 좀 대놓고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의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 6개월 기간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한 바도 없고 현재 네. 그분의 그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의원님을 향해서 이제 입장 밝힌 게 있는데요.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의 이름 하나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예. 그것은 그분의 입장일 뿐이고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관종도 아닙니다. 또 그러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내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이 행태를 보이거나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슬러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지 자기가 연예인처럼 나서가지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준석은 손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복수로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조홍천 의원의 이런 물론 이제 뭐 근거는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시는 안 했는데 그냥 이건 풍문에 불과한 걸로 그냥 이렇게 가름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분도 늘 그런 언론에 네. 그런 말씀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 관심을 끄시는 분이고 뭐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도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위 말하면은 의원들 이재명 대표 나오는 후보죠. 지금 당시 대선 후보에 네네. 대해서 왜 내비두고 있느냐? 빨리 좀 조치해가 치워주지 하는 말씀을 하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의미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징계 이후에 지금 지방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예. 본인이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쟁송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죠. 그게 이 책임 있는 사람의 이 태도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대로 가야 되고 갈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입장이 지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요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 보도도 저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는데요. 예. 아는 바가 제가 없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 징계 직후에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이제 그 의원님도 함께 하셨던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여쭤봐도 답변 안 해주실 거죠, 의원님?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찰국 설치 논란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그 일선 경찰들의 집단 행동은 이제 그 스톱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집단 행동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늘 어떤 조직이나 유기체나 이 내부 갈등은 있게 돼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또 그다음에 이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경찰서장급의 총경급 간부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지휘관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이런 정부의 이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적절치가 못했다. 다행히 이제 그 주도했던 간부가 집단 행동을 자제하자고 올리면서 안정되는 모습인데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이제 제도권 내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든지 또는 또 내부에 토론회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는 이런 방식으로 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이나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총경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또 그다음 그 이후에 이 경찰청단의 지도부에 조치가 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국회 시간이 이제 열렸고 핵심 쟁점은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법에 위반되는 거냐 아니냐 바로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경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는 헌법 체계 하에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된 삼권 분립체제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게끔 했고요. 그 행정부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 어디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법의 취지를 입법 정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건데 그동안 경찰의 존경급 이상, 존경의 승진 이상의 인사권을 장관에게 그 책임을 지웠습니다. 법에는. 그리고 또 장관 소속의 외청입니다. 네. 그랬기에 이 경찰의 먼저 이 소위 말해서 이 경찰이 외청을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이 경찰과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 행안부 장관, 또 때로는 뭐 이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는데 장관에 대한 뭐 해임이나 국회에서 이 뭐 이런 저기 해임 요구를 하는 이런 책임을 묻는 여기 절차가 여러 번 있었죠. 예. 이렇듯 책임이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책임을 지는 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책임과 또 그다음에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또 그 조직도 경찰관들로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켜보고 그 조직이 법에 어긋나는 일 또는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때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근데 그 야당은 둘째치고요.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런 뭐 이 국회의원들께서야 이 국민의 대표자고 또 이제 헌법기관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게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은 위법이 없는데 마음대로 힘으로 눌러서 탄핵을 시키고 해임을 시키고 한다면은 그게 어찌 법치주의 국가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행위 자체가 민심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겁니다.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 텔레그램 대화에 등장하는 강기훈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인 것으로 아마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의 존재를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어저께 보도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만은 뭐 그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 청년 정책 그걸 보면은 이 당시에 태미 논쟁이 있고 할 때 보니까요 합리적인 그 대안도 제시했고요 그다음 뭐랄까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또 평화롭게 이제 서로 이 공존하고 상호 존중하는 이런 이 문화를 주장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사서 대통령실에 발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충분히 뭐 이 사회 활동을 하셨고 그분도 또 그분의 뭐 주장이 어저께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좀 뭐 이 유튜버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막 하는데 단순히 뭐 유튜브 전체를 갖다가 이 뭐 유튜버들은 나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저희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보도들이 있던데요. 하여튼 행정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행정관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